네, 트럼프 행정부 석유가스 산업에 고객 메시지 전달.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뚜렷해졌습니다. 내무부 장관 더그 버검과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는 미국 석유, 가스 및 광산 업계를 고객으로 간주하며 연방 토지 및 해역에서의 시추 허가를 최대한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라고 이란 단어 썼는데 고객. 얼마만큼 이제 되게 애절하게 느끼는 단어인지. 이번 발표는 세계 최대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에너지 지배력 전략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시사합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을 고객으로 간주하고, 야, 기업을 고객이라고 생각했어. 연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있는데 고객이 온 거야. 그 고객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고객은 나에게 돈을 주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여기 있는데 이 기업들 자원을 개발한 기업을 고객으로 했잖아. 기업은 돈을 주는 거잖아. 돈을 내밀리는 거잖아. 그러면 연방 정부는 뭘 줘? 상품을 주겠지. 제품을 주겠지. 얘네들은 제품을 사가는 거고 연방 정부는 근데 여기 석유 기업이야. 그러면 뭔가 연방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단어 쓰잖아. 이 얼마나 애절한 단어예요. 간절한 단어. 근데 이 행정부가 이 정도로 편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 기조는 진짜 장난 아닌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관세? 핵심은 여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들이 미국의 경제적 균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방 토지 해역에서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방정부가 석유가스로 연방정부가 석유가스 개발로 걷어들이는 로열티를 국가 부채 감소에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연방정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업이 있겠고 석유 기업이 있기는 하겠지. 그러면 석유 기업들이 뭔가 탐사하고 석유를 채취를 하려고 한다면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땅을 빌려주겠지. 땅을 임대하겠지. 그 임대료를 받겠지. 그 임대료를 받게 되면 연방정부 기업들은 연방정부에 돈을 지불하겠지.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임대료 수익이 발생했겠지. 연방정부가. 그거 갖다가 뭘 한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국가 부채가 있으니까 그 국가 부채를 감소시키겠다는 거지. 어떤 관계인지 알긴 하겠죠.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간절함이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뭐 협상의 영역도 아닌 거고. 그냥 정책인 거야. 펀더멘탈 정책인 거야. 이 영역은. 버검 장관은 미국의 풍부한 천연자원 가치는 국가 부채를 초과한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좀 이야기해 되긴 할 건데. 근데 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이 행정부의 담당자가 이 버검이 누구냐? 이 내무부 장관이자 이 버검 행정부 자체 사람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분들 생각인 거야. 이분들 생각. 정책을 시행하는 이분들의 생각인 거야. 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건데 뭐. 뭐 논리적 근거는 없고 논리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뭐 어쩌게 그러는데. 논리가 뭐가 필요 있어. 네, 미국의 풍부한 천연 자원 가치는 네, 국가 부채를 초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국가 부채가 다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의 관점이죠. 얼마나 간절해 지금. 금융시장이 이를 인식하면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를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기후 변화를 대신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AI 경쟁 우위를 주요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편협한 신념이라고 비판을 했었다.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AI 및
산업 재생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 그러니까 이걸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쪽이고 화석 연료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런 전환 정책이 AI 및 산업 재생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에너지 재생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뭐 이런데 전기차 풍력 이걸로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산업 재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미국에서는 이제 제조업이 해외로 나갔거든요. 예전에는 제조업이 해외로 이렇게 나갔어. 왜 그러냐면은 이 제조업에는 뭐가 발생하게 되면 연기 같은 거 오염물질이 발생되잖아. 그리고 노동력이고 그러니까는 이쪽을 아예 다른 데서 다른 나라에다가 그러니까 뭐랄까 후진국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데다 맡긴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일자리가 줄어들지. 그것 때문에 다시 예, 리인더스트리얼제이션 해가지고 산업재생 다시 제조업을 끌어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 정책이 이런 식의 정책이에요. 그럼 제조업의 기업들이 공장이 다시 미국에 활성화되게 되면은 전력을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AI도 많이 사용되고 그렇게 되면 뭐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화석 연료가 필요하긴 하겠죠. 보조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배터리, 전기차, 2차 전지 이걸로만은 가능하지 않겠지.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업계 리더들 코너 필립스 CEO 라이언 랜스 라이트 장관과 버검 장관은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인물로 수십 년 만에 최고의 에너지 팀이 탄생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 토탈 에너지 CEO는 새 행정부와 협력에 감명받았다고 입장을 냈다. 쉐브론 CEO 기후변화 중심 논의에서 균형 잡힌 에너지의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해양 시추 금지를 처리하고 6억 2,500만 에이커 규모의 연방 해역을 개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방 해역을 여기서 시추하라는 얘기야. 이걸 개발하라고. 그러면 임대로 받겠지. 이에 따라 석유 업계는 멕시코만은 미국만 원래는 이제 걸프 오브 멕시코인데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부르며 새로운 탐사 및 개발 기회를 기대. 현실적인 문제, 미국 석유 생산의 한계점, 쉐브론 CEO. 석유 생산량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향후 몇 년 안에 미국 원유 생산이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너 필립스 CEO, 이번 10년 후반부부터 미국 원유 생산량이 천천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고 토탈 에너지 CEO는 멕시코만에서 새로운 탐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행정부 바이든 시절 미국 원유 생산 신기록 갱신. 역설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 원유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을 활성화시켰던 이 바이든 행정부 때가 오히려 미국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약간 역설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들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뭐 바이든 행정부가 화석 연료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추하시는 기업들이 그 임대료에 대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 갖다가 이제 정부의 부채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로는 물론 돈을 받긴 하겠지.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문제가 모순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보고.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뭐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했던 투자 전략 방향성을 좀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이제 엔비디아 과학 주가가 올라갔잖아.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받았지.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한번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되지.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긴 하겠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계단식 하락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6월 유기설도 이야기했고. 그러면 반대로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 그럼 반대로 어떤 쪽이 올라올 것 같아? 성장주는 지금 PBR이 좀 높게, PBR이나 퍼가 좀 높게 평가받고 있잖아. 그럼 어느 쪽이 올라올 것 같아? 당연히 정부 정책에 돈이 들어가 있는 쪽이 더 가지 않겠어요? 기업도는 한계가 있지. 기업의 돈은 승수 효과가 되게 낮아요. 그냥 자기들만의 이익만 갖고 있는 거지. 기업이 자원봉사가 하는 곳이 아니잖아. 근데 정부 돈은 소비의 돈이란 말이야. 기업 돈은 투자해서 생산을 해야 될 돈이고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돈이라고. 낙수 효과는 단어 없어요. 그런 한심한 수준의 한국이 예전에 그랬죠. 그런 한심한 수준의 이야기 낙수 효과 떠들어댔죠. 기업은 투자했으면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정부가 투자해서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는 영역이 아니야. 공공의 이익으로 남겨두는 영역이지. 그래서 정부 돈과 기업 돈은 그 시장의 파급력이 다릅니다. 무슨 낙수 효과야. 기본도 안 된 거죠. 경제 기본도 안 된 수준. 내구조. 근데 이제 요번에 이거 지금 같이 보는 것처럼 이거는 고객이잖아. 정부 돈이 들어가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산업이. 그래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가치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워렌 버핏이 왜 석유회사를 정유회사를 인수했겠어요? 아 이거 보셨어요? 어. 여기 버크셔 이거 보셨어요? 산업구조? 왜 버크셔가 저기 버크셔에서 워렌 버핏이 왜 일본에 투자하겠어요?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업계는 단순한 생산 확대보다 자본 효율성과 자유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 가스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끼쳐.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고 있어. 핵심으로 인식하고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석유 가스 업계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회동을 앞두고 있으며 주요 로비 단체 미국 석유협회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국제적 탄소 감축 노력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행정부가 친화석 연료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향후 정책 변화, 민주당 정권 교체로 인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가스 기업들을 국가 경제의 핵심 고객으로 인식하며 진짜 이 단어가 장난 아니죠. 정부에서 이런 단어를 쓰잖아. 국가 경제 핵심 고객으로 인식하며 여러분들 그렇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고객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기업은 고객 중심이잖아. 고객에 대한 고객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얼마나 엄청난 단어를 쓰는 거야. 여기에 얼마나 감정이입을 많이 한 거냐고.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받아 챙기겠다는 얘기잖아. 물론 이제 명분은 국가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가스 기업들을 국가 경제의 핵심 고객으로 인식하며 친화석 연료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석유 생산의 현실적 한계와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과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시장은 변화 속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건 뭐, 경제적 관점으로 어떻고 저떻고 떠들어낼 필요 없고 그냥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그냥 핵심 사업입니다. 핵심 정책이야. 고객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이제 소식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봤고 그럼 이걸로 인해서 검증 좀 해봅시다.
예. 뭐 미국 이거 다 자료를 보기는 어렵고 시간 관계상 미국 국가 부채 36조 달러 해결을 위한 뭐 이렇게 이야기인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고 제가 이거 갖다가 검증을 해봤어요. 검증을 해봤는데 예.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저 지금 이야기하는 영역에 엄청난 모순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산업재상이라는 용어 이거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우선 이제 산업재생은 트럼프 행정부부터 만든 개념은 아니고요. 산업재생이라는 개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용어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사용됐고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탈산업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경제산업 정책 용어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용어 그 요소 개념만 좀 살짝 이야기해줄까요? 잠깐만. 화면을 크게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살짝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도 정의는 아셔야 되는 거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에서 언급된 산업재생이란 미국 내 제조업과 산업 기반을 회복 및 확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글로벌화와 아웃소싱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되었던 생산시설과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경제 전략입니다. 기존 산업의 쇠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조업 및 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공장 인프라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과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뭐요 정도만 좀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용어 대한. 그리고 아까 지금 이거죠. 네,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기업이 연방 토지 및 해역에서 석유 가스를 개발하려고 한다면은 임대료와 생산 로열티를 연방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익은 연방 재정 수입으로 기록되어 국가 재정에 기여가 됩니다. 버컴 버검 장관은 이러한 기업들을 고객으로 간주하며 이들이 연방 정부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로열티 수익을 통해 국가 부채 상환 및 예산 균형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버검 장관은 미국이 36조 달러 규모의 국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원 개발을 통한 연방 수익 증대가 재정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물론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뭐 논쟁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논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권력을 갖고 있는 행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는 거잖아. 권력을 갖고 있으면 끝난 거지 뭐. 그냥 뭐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감정의 영역인데. 네, 한국 증시. 그러면 이런 상태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투자자 입장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긴 하겠지. 요 내용은 아까 설명해 드렸고. 한국 증시 투자 전략 그리고 뭐 수혜 섹터하고 피해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석유, 가스 산업 정책 변화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분석을 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토지 및 해역에서 석유, 가스 시추 허가를 대폭 완화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지배력 전략으로 복귀할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에너지, 산업, 자동차, 조선, 화학,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의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 및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관련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 방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이제 정책 방향이 확대되고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선은 뭐 미국의 석유가스 시추가 확대가 되긴 하겠죠.
그러면 글로벌 원유 공급은 증가할 거고, 그러면 원유 정제 및 해운 산업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긴 하겠지. 공급이 많이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물동량도 많아질 거고. 그럼 뭐 해운 업하고 정제하는 원유 정제하는 기업들. 트럼프 행정부의 반친환경적 정책. 친환경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전기차가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 반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섹터는 석유, 가스 관련 화학 및 조선업은 수혜가 가능하다. 그러긴 하겠죠. 관련 산업 영역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뭐 해운도 넣어야지. 해운. 뭐 조선은 뭐 배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해운은 이제 물동량 이동시켜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유화학 쪽은 수혜 요인은 무엇이냐? 미국 원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안정화되고 정유사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정유화학 쪽 한번. 그다음에 조선과 해운 되어 있네. 원유 해상 운송량 증가하게 되고 조선 해운 업계는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지.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철강, 미국 에너지 산업재 투자 증가, 철강 제품 수요 증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일 것 같아. 정유화하고 조선해운. 그다음에 석유가스 개발. 그리고 철강은 아마 저걸 거예요. 철강은 동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석유가 뭐라고 하지? 하여튼 석유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흘러가는 것을 만드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 그쪽이 철강업이거든요. 그래서 철강 쪽도 한번 주목해 볼 거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관세 이슈가 있으니까 좀 그러긴 한데 나중에 뭔가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뭔가 명확성이 있기는. 그러니까 안정화된다는 게 뭐 관세가 괜찮아진다는 건 아니고 지금 관세가 되게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뭐 부과했다가 뭐 취소했다가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뭔가 명확한 게 나오긴 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그 관세 정책에 적응이 되게 되면은 명확성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거기에서의 어떤 가격 평가가 가치 평가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철강 쪽도 네,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철강 쪽도 주목해 볼 필요 있지. 석유가스 개발 당연하겠고. 근데 석유가스 개발 쪽은 뭐 이쪽도 있긴 있지. 그다음에 철강도 있고. 여기도 다 포함되긴 할 거야. 건설기계,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쪽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투자 전략, 정유화학, 정유사의 마진 개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비중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조선해운 LNG 탱커선 발주 증가 가능성이 크므로 조선업종 매수기에 포착. 철강기계, 건설기계 업종은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증가 수혜 예상.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주가 와 이렇게 올라갔잖아. 지금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만약에 다시 나중에라도 계단식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반대로 성장주가 하락하게 되면은 반대로 가치주가 올라가겠지.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산업. 트럼프 행정부의 치는 화석 연료 정책.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재생에너지하고 배터리 산업 위축 가능성. 요새 이쪽이 되게 힘을 못 쓰죠. 미국의 탄소 중리 정책 후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축소 가능성. 뭐 보조금 축소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보조금은 폐지했지. 축소가 아니라 아예 폐지를 했지. 그래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건 2차 전지, 전기차. 그래서 요쪽 산업 섹터가 약해. 다만 이제 테마성적인 의미는 있어요.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테마적인 부분에서 반등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제 정책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뭐 정부의 돈이 투여가 되는 영역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국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미국이 아무래도 크긴 크지, 영향력이. 근데 뭐 한국 정부에서 뭐 2차 전지 전기차 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그래. 태양광 풍력, 미국 내 친환경 정책 후퇴 가능성, 반도체, 미국의 친화석 연료 정책으로 AI 및 데이터 센터의 친환경 투자 감소 가능성도 있다. 근데 요거는 아니지. 반도체 쪽은 그래도 트럼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관세의 영역이라서. 근데 여하튼간에 그냥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기 피해를 받는 섹터의 그 공통점은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이런 거잖아. 결국은 여기 성장주란 얘기야. 태양광 풍력은 성장주는 아니지. 이건 가치주에 포함되긴 하는데 이건 약간 테마성의 의미가 있겠지. 근데 여하튼간에 요거는 이제 요쪽 결국은 성장주가 둔화되면은 가치주는 반등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증시 내 투자 방향성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론만 내려볼게요. 정유화학, 조선 해운, 철강, 석유가스 개발, 건설, 기계.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 증가, 인프라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 해운, 조선, 정유사 수익성 개선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철강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해운 쪽. 그다음에 피해 업종은 뭐 성장주예요, 여기 쪽. 핵심 포인트. 단기적으로 원유가스 관련 업종 강세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친환경 산업의 조정 후 매수 기회.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지. 적응이 된다고 한다면. 투자 시점 조정. 에너지, 조선, 철강 중심의 가치주 단기 투자. 친환경 배터리 관련 성장주는 중장기 투자. 근데 이거는 중장기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보이진 않아. 제가 보기에는 뭔가 모멘텀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있지. 그러다 이 정책이 한다면 이쪽 산업 섹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소려. 한국 증시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유, 조선, 철강 업종의 단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친환경 배터리, 태양광 업종은 미국의 정책 변화로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그렇진 않고 왜냐면은 뭔가 이게 항상 기업은 정부의 돈이 들어와야 돼요. 단순하게 뭐 기업의 돈으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할 때도 있긴데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진 않지. 그래서 여튼간에 요 정책위에서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